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하남시을 이창근 위원장입니다. 이창근! 오늘 비가 오는 구전 날씨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모여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불과 1년여 전 이곳에서 지난 총선에서 여러분들께 인사드린 지 벌써 1년이 지났습니다. 다시 이런 자리에 서게 된 데 대해서 많이 송구하고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이제 우리 모든 국민들은, 유권자들은 냉정해야 합니다. 저희 국민의힘은 과거를 딛고 미래로 나아가야 된다고, 과거를 반성하고 앞으로 나아가야 된다고 제가 TV 방송에서나 제 페이스북에서나 많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정말 변해야 합니다. 그 변해야 하는 사명감 여러분들께서 만들어 주셔야 합니다. 저희들은 정말 지난 과거를 돌이켜 볼 때 여러분들께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비가 저희들을 다시 태어나게 할 수 있는 그러한 축복의 비라고 생각하고 여러분들께 몇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여러분, 유권자가 현명하게 정말 판단하실 때 이 나라의 민주주의, 이 나라의 경제가 제대로 간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미 여러분들은 지난 문재인 정부의 경제학 교과서에도 없는 소득주도 성장의 폐해를 고스란히 받았습니다.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은 인건비에 허덕이고 있고 우리 근로자들은 민주노총 청구서에 일자리를 잃어가고 있습니다. 그러한 잘못된 경제정책의 폐해는 온 국민이 아주 지속적으로 피부에 와닿고 경험하고 있습니다. 분배를 통한 성장은 정말 없습니다. 분배를 통한 성장이 얼마나 큰 영향을 주었는지, 우리의 삶을 얼마나 피폐하게 만들었는지 우리는 지금도 느끼고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재명 후보 100조 원에 달하는 공약을 발표하면서 그 100조 원 가운데 80조 원이 여전히 분배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본인의 신념과도 같은 기본소득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 100조 원 가운데 농촌 기본소득을 집어넣었습니다. 농촌만 과연 기본소득을 하고 말까요? 앞으로 우리 사회 전체에 기본소득을 도입할 것입니다. 눈앞에 달콤한 이전 소득은 정말 달콤합니다. 하지만 그 피해는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당장에 내 호주머니에 돈이 들어오니 좋은 것 같지만 나라가 지속 가능하지 않다면 그 지급되던 기본소득도 중단되고 말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분배를 통한 성장의 폐해입니다. 우리들은 멀리 볼 것도 없습니다. 베네수엘라를 보시면 잘 아실 것입니다. 베네수엘라는 전 세계의 원유가 가장 많이 나는 그런 부유한 국가였습니다. 하지만 차베스 정권이 들어와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베네수엘라의 화폐는 그냥 휴지 조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베네수엘라는 세계 1위 원유 내장량을 보유하고도 지금도 허덕이고 있는 그러한 가난한 국가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현실을 정말 냉정하게 봐야 합니다. 이재명 후보의 공약 또 있습니다. AI를 주장하면서 중도 보수를 주장하면서 기업을 잘하게 하겠다고 하면서 과연 그러한 정책이 정말 실현될지 저는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정치인 이전에 경제학자였습니다. 기업 잘하게 하겠다고 하면서 여전히 주 52시간의 자율적인 노사 합의에 의한 일하고 싶은 근로자가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지 않고 있습니다. 기업하기 좋은 나라 만들겠다고 하지만 규제 철폐와 관련된 얘기는 일절 하고 있지 않습니다. 도대체 국가가 여전히 주도권을 가지고 기업을 이끌겠다는 건지, 기업이 자율성을 가지고 일을 하게 해주겠다는 건지 저는 경제학자로서 정말 헷갈릴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 공약이 없어요? 비경만 하고
저는 여러분들께 호소드립니다. 정말 냉정하게 봐야 됩니다. 지난 군대를 통한 성장을 피해 국가 채무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가 채무는 지금 GDP의 60%에 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국가 채무가 괜찮다고 하는 게 현재 이재명 후보입니다. 여러분, 또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문수 후보의 경기지사 8년, 이재명 후보의 경기지사 4년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지금 이용하고 계시는 GTX 노선, 판교의 테크노밸리, 파주의 LED 단지, 평택의 반도체 클러스터, 이 모든 것을 김문수 후보가 경기도지사 시절 한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이재명 후보의 경기지사 4년, 제 기억에 남는 거라고는 대북 불법 송금밖에 없습니다. 어떠한 정책이 여러분들께 이득이 되었는지, 어떠한 정책이 여러분들께 혜택이 되었는지 이제는 냉정해야 됩니다. 과연 여러분들의 삶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여러분, 정책이라는 것은 정말 한번 잘못 위반이 되면은 그 피해는 굉장히 지속성이 있습니다. 그 정책이 잘못된다면은 여러분들의 삶이 피폐해질 거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국민의힘은 다시 태어나겠다고 과거를 반성하고 미래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냉정하게 이제 우리가 현실을 직시하고 여러분들 삶이 어떻게 좋아질지 냉정하게 봐주십시오. 저는 사법부와 관련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은 헌법과 법치에 의한 법치국가입니다. 집권을 하겠다는 정당은 헌법을 준수하고 법률을 준수해야 됩니다. 헌법을 준수하지 않고 법률을 준수하지 않았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 헌법재판소에 8대0이라는 만장일치의 하면을 받았습니다. 맞습니다. 어느 누구도 헌법을 지키지 않는다면 또다시 그러한 일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민주당, 집권을 하겠다는 정당이 지금 현재는 법률을 무시하고 헌법을 무시하고 있습니다. 공직선거법 개정을 통해서 허위사실 유포와 관련된 행위라는 조항을 삭제해서 면소 조항을 만들었습니다. 형사소송법을 개정해서 대통령 후보가 되거나 대통령에 당선이 되면은 재판을 정지한다는 형사소송법을 일방적으로 통과시켰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103조에는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해 양심적으로 독립하여 재판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법관이 독립하여 재판함에도 불구하고 법관이 법을 해석을 잘못하면 징계를 하겠다는 법도 만들었습니다. 법관이 독립성을 가지고 법을 해석하는데 법관이 법을 해석을 잘했는지 잘못했는지 그것을 누가 판단하겠다는 말입니까? 깨끗한 법원에 사람들을 법정에 세우겠다고 합니다. 깨끗한 법원이라는 그러한 판단 누가 하겠다는 것입니까? 이재명 후보가 하겠다는 것이 과연 법률에 의해서 판단하겠다는 것입니까? 저는 결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민주당은 이처럼 입법권을 이용해서 사법부의 독립을 방해하고 사법부를 입법권 아래에 두고 있습니다. 국회의원은 탄핵을 당하지도 않습니다. 국회의원은 국민 소환제도 없습니다. 무지무지한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국회의원입니다. 이러한 국회의원이 입법권을 마음대로 행사해서 법률을 마음대로 만들고 여러분들께 엄청난 피해가 가는 그러한 법률을 만든다면 그것은 누가 책임지겠습니까? 그래서 호소드립니다. 여러분, 앞으로 국회의원 임기 3년 남았습니다. 3년간 민주당은 본인들의 입맛에 맞는 법률을 만들고 본인들의 입맛에 맞는 사법개혁을 한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 몫으로 다가옵니다. 왜냐하면 민주당이 대통령이 된다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민노총의 청구서가 아마 한국노총의 청구서로 돌아올 것입니다. 여러분, 국민의힘이 잘못한 거 없고
윤석열 전 대통령이 파면이 되었지만 이제는 냉정해 주십시오. 냉정하게 판단해 주십시오. 여러분들께 호소드리는 이 말씀 정말 냉정하게 한번 되돌아봐 주십시오. 앞으로 남은 국회의원 3년 동안 대한민국은 국회가 행정이고 국회가 곧 사법입니다. 본인들의 입맛에 맞지 않으면 언제든지 법률을 고치고 바꾸고 할 것입니다. 3년 동안 민주당이 집권한다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호소드립니다. 경제정책은 과연 국가 채무가 60% 넘어서 GDP의 100%가 돼도 상관이 없는 것인지,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이 그대로 괜찮은 것인지, 민노총의 청구서가 한국노총의 청구서로 바뀌어서 돌아와서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삶이 그대로 괜찮은 건지 여러분 한번 되돌아봐 주십시오. 분배를 통한 성장은 결코 없습니다. 소득주도 성장 경제학 교과서에도 없습니다. 저는 정치인 이전에 경제학자로서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사법부를, 행정부를 국회의 발 아래 두겠다는 국회의 막강한 입법권, 탄핵도 당하지 않고 국민 소환도 받지 않는 국회의원, 과연 이대로 두면 괜찮은지 냉정하게 봐주십시오. 여러분들께서 이러한 부분을 냉정하게 되돌아본다면 과연 어떠한 선택을 하셔야 될지, 과연 어떠한 미래를 선택해야 될지 알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저는 기울어진 운동장을 부정하진 않습니다.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정말 고군분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의 현명한 선택이 기울어진 운동장이 수평만 될 수 있다면 저희 국민의힘은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께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기회를 달라고 호소드립니다. 저는 방송에서도 그리고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바른 소리를 하겠습니다. 잘못을 인정하고 과거를 반성하고 미래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호소드립니다. 냉정하게 현실을 바라봐 주시고 여러분들께서 힘을 모아 주십시오. 여러분, 이제는 유권자가 냉정해져야 됩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이창근 국민의힘 하남시을 당협위원장님께 여러분들의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시 한 번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리